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공복운동, 살이 잘 빠진다는데 나는 왜 더 배고파지고 왜 더 먹게 될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맨 처음에 공복운동을 할 때 그랬거든요. 운동이 끝나면 너무 배고파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체중 감량은 안 되고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 누군가는 나는 공복운동에서 10kg 뺐어요. 아침에 공복운동하면 하루가 개운합니다. 이런 댓글도 넘쳐나요. 같은 공복운동인데 왜 누군가는 효과를 보고 누군가는 효과를 보지 못할까요?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30일 동안 공복운동을 해봤습니다. 이 CGM이라고 불리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요, 24시간 내내 혈당을 계속해서 측정해주는 기기인데요. 이걸 붙이고 나니까 운동할 때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일 때 처음부터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CGM을 붙이고 평소처럼 생활하고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혈당을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공복 운동을 하니까 혈당이 뚝 떨어지네? 뭐야, 오늘은 이렇게까지나 혈당이 높아진다고? 그러면서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운동 강도나 내가 먹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나 혈당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걸까? 그래서 저는 30일 동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한 채로 걷기, 러닝, 달리기 같은 다양한 강도의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방탄커피 한 잔 마시고 공복에 운동을 하기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실험을 했더니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같은 공복 운동인데도 혈당 반응이 완전 다르고요.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혈당 반응과 식욕 변화, 집중력 등에도 큰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운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첫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가볍게 걷기부터 해봤는데요. 산책 나왔는데 날씨가 좋군요. 진짜 별 생각 없이 걸었어요. 근데 제 걷기 속도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이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 다니면 친구들이 야, 좀 천천히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걷기를 운동으로 하는 분들의 빠르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46분 정도 걸었는데 수치를 보니까요, 시작 전에는 89였고요. 걸은 지 35분 정도 지났을 때 101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다 걷고 1시간 뒤에 90이었습니다. 반응을 보시면 그렇게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12 정도가 올랐지만 이 정도로 혈당이 많이 자극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동적 평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혈당 수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위아래로 약간씩 왔다 갔다 거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지럽지도 않았고요. 집중력 저하도 없었고요. 운동 후에 심하게 배가 고프거나 식욕이 터지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이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점점 흥미가 높아지더라고요. 제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혈당이 변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내가 움직였다고 해서 일어난 혈당 변화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좀 더 높여서 운동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러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몸의 반응이 확 달라졌습니다. 슬슬 저강도로 뛰어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나니까 몸에 확실히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작 전 혈당은 86이었는데요. 운동 중에 최고 혈당은 121까지 올라갔습니다. 35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1시간 뒤에는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토킹 테스트로 적당한 정도의 심박수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뛰고 나니까 기분이 좋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조금 허기지고 배고픈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배가 고파서 너무 죽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운동까지는 공복에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한층 더 높여서 해보기로 합니다. 이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달리기를 하면 관절에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이번엔 자전거를 타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 전에 혈당은 100이었고요. 운동을 할 때 피크 혈당은 238까지 나왔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높은 혈당을 본 거는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1시간 뒤에는 73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운동이 끝나고 나자마자는 너무 힘드니까 밥 생각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 힘든 운동 한 다음에 입맛 없어지는 느낌 아시나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귀신같이 1시간 지나자마자 배가 너무 고프고 막 돌이라도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니까 식욕이 폭발을 했습니다. 사실 운동을 할 때도 진짜 힘들긴 했거든요. 인터벌 운동을 했는데 마지막 세트는 진짜 타기 싫었는데 어쨌든 실험을 해야 되니까 꾹 참고 탔는데 이게 생각보다 컨디션 변화도 컸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 피로가 막 몰려와서 그날은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운동 자체도 너무 괴로웠고요. 그 후유증도 하루 종일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당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인슐린 자극돼서 살찌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운동으로 인해서 높아진 혈당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혈액 속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인슐린 호르몬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운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경로, AMPK 경로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할 때만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할 때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 없어도 세포에 당분을 흡수할 수 있는 비상문을 열어두거든요.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정문 대신에 비상구를 열어서 음식, 그러니까 혈당을 바로 끌어오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혈액 속 당분이 지방세포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근육세포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육세포로 들어간 당분은 에너지로 바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혈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바로 살로 저장이 되거나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설계된 공복 운동은요,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컨디션 저하랑 식욕 폭발이었거든요.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한 다음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착각해서 배고픔 신호를 보내고요. 거기에 저라는 사람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돼서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강도 운동을 공복에 하는 거는 몸에게도 멘탈에게도 좀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이후로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공복 운동만이 정답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방탄커피를 한 잔 마시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탄커피를 마시고 다시 공복 운동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강도로 러닝을 해봤어요. 심박수 맞춰서 잘 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생 공복에서 러닝을 했을 때는 운동 전이랑 피크 혈당이 35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방탄커피 마시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러닝 전 혈당은 86이었고요. 러닝 중 최고 혈당은 107이었습니다. 그리고 러닝 후 1시간 뒤 혈당은 85였어요. 러닝 전이랑 피크일 때 혈당을 비교해보면 21로 확실히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뛰면서도 에너지가 되게 많고 컨디션이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좋다.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러너스 아인가?
그리고 러닝이 끝나고 피로도도 적었고 식욕 폭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공복에 달렸을 때는 러닝이 끝나고 나서 좀 배가 고프네 정도의 느낌이 있었다면 방탄커피 마시고 러닝을 한 다음에는 목이 마르네 정도의 느낌으로 차이가 조금 나긴 했어요. 달린 코스, 거리, 심박수 등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뛰었고요. 이 결과까지 보고 나니까 고강도 운동도 반드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과 같이 고강도로 자전거를 탔는데요. 제가 전에 자전거 탔을 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타기 싫었거든요. 오늘 진짜 타기 싫은데 고강도 테스트해야 돼서 타야 돼. 근데 어쨌든 실험을 해야 하긴 하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마지막 인터벌 들어갑니다.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렇게 운동 결과한 그래프를 보시면 진짜 완전 거의 비슷하게 탔다는 게 보이시죠? 심박수는 방탄커피 마시고 탄 게 좀 더 높았는데요. 더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방탄커피를 마신 뒤에 고강도 자전거를 탔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역시나 혈당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238까지나 올라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게 올라갔어요. 운동 전 혈당은 92였고요. 최고 혈당은 198까지 올라갔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1시간 뒤 혈당은 75였어요. 완전 공복일 때 100에서 238로 138이 올랐다면 방탄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엔요 92에서 198로 106이 올랐습니다. 숫자도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지만요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운동이 끝난 다음에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이전에는 고강도 운동한 다음에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거의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씻고 나서 일상생활을 해도 전혀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다리만 살짝 아픈 정도로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굉장히 달랐는데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 1시간이 지났는데도 혈당은 낮았는데 포만감은 꽤 있는 상태여서 막 돌을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프진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케톤 수치가 높아지면서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이 케톤 수치는 지방을 에너지로 분해하면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는 케톤 수치까지는 볼 수가 없어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요즘에 케톤 수치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좀 개발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복 운동을 아무것도 안 먹고 한 날이랑 방탄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한 날을 비교해 보니까 혈당, 식욕, 컨디션, 집중력 변화까지 완전히 달랐는데요. 저는 이번 실험을 하면서 3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저강도 공복 운동은 혈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식욕 변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고강도 공복 운동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피로감을 유발하고 식욕 폭발을 불러온다. 마지막 3번째는 방탄커피처럼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에너지를 주는 음료라도 마시면 고강도 운동일지라도 혈당 변화폭이 적어지고 식욕 폭발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복 운동이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좋다기보다는요 내 몸 상태와 강도, 식사 조절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방탄커피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방탄커피는 커피에 천연지방과 MCT 오일을 섞어서 미쉐라를 시켜서 만든 음료인데요. 방탄커피는 마셔도 혈당을 높이지 않아서 공복 상태를 유지시켜주고요. 대신에 빠른 에너지 공급을 해줘서 포만감이랑 에너지는 높여줘요. 방탄커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이 영상을 제 채널에 들어와서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좋은 방법을 다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별 생각 없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한 30일 정도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로 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험하면서 사실 공복 운동 말고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거든요. 식사 전, 식사 중간, 식사 후에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면서 혈당 조절에 신경을 썼더니 30일 동안 체중이 2.3kg가 빠졌고요. 체지방이 2.1kg가 빠졌습니다. 근육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은 이번 영상에 담지 못했던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하면서 알게 된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살이 덜 찌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목표가 하루에 딱 10분을 지옥 같은 다이어트에서 꺼내드리자 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제가 적어도 10분에게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 감량이 잘 안 된다, 나는 대사량이 좀 낮은 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기초대사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뭐 고강도로 운동하기, 근육량 늘리기 이런 뻔한 얘기 아니고요. 그 영상 확인하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대사량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요,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